그래서 오늘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뭘 봐야 되냐면 기후를 좀 봐야 돼요. 기후라는 녀석을 좀 봐야 되는데 기존에 알고 있던 녀석으로 먼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에서 쓰는 단어는 기상이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써요. 예를 들면 오늘 이제 비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날씨에 관한 얘기죠. 날씨라고 얘기하면 뭘 말해요? 보통 하루 동안에 뭘 보통 날씨라고 합니까? 기온이나 습도나 뭐 강수 등 상태를 보통은 이제 날씨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럼 이제 날씨, 기상과 기후의 차이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기후는 오랜 기간 누적된 평균적인 대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 날씨는 오락가락 할 수 있죠. 비가 오다가 비가 그쳤다가 어제는 비가 오고 오늘은 비가 안 오고 할 수 있는데 기후라는 건 이제 기간을 되게 오랫동안 누적해 놓은 거기 때문에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뭐 최근에 그런 얘기 들어봤나요? 기상청에서 이제 사계절 이거 조절하 어쨌든 이제 그 기간을 조절하겠다고 지금 발표했죠. 원래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3개월씩 줬었는데 지금 이제 요즘 날씨가 사실 그렇게 주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이제 계절을 조절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기후라는 거는 이제 오랜 기간 누적되는 평균적인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얘는 함부로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지구에 진짜 큰 변화가 있다는 얘기여서 쟤는 함부로 바뀌면 안 되는데 오늘 이제 봐야 되는 게 기후 변화입니다. 그래서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기후가 바뀌는 요인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좀 먼저 봐야 되는데 이 원인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분석을 할 거예요. 어떻게 나눠서 분석을 할 거냐? 첫 번째는 이제 지구 내적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안에서 벌어지는 일로 인해서 날씨가 달라지는 케이스를 얘기하게 되는 건데 우리 그러니까 지구 안에서 우리가 날씨를 변하게 하는 대표적인 요인 뭐 있어요? 네, 에어컨. 환경오염이죠. 그래서 이제 온실기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얘기예요. 뭐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대기 조성 변화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량이 늘어나면 지구 기온이 어떻게 되고 높아지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량이 줄어들면 지구 기온도 감소할 겁니다. 그래서 온실기체가 대표적인 또 뭐 있어요? 우리 지질 시대에서 기온 바뀌는 거 원인 얘기 좀 했었는데 뭐 했었죠? 화산. 그렇죠. 화산. 판개 활동에 따른 이제 화산 활동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 화산 활동을 좀 자꾸 체크해 주셔야 되는 게 화산 활동은 기온 상승 요인과 하강 요인을 모두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화산 활동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기온 상승은 왜 기온 상승한다 했어요?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때문은 아니고 화산재도 아니고 방금 위에 했던 얘기죠. 얘는 뭐가 나와요? 수증기나 이산화탄소, 메테인 같은 온실기체가 나와요. 온실기체, 온실가스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고 반대로 기온이 하강하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화산은 온실기체 효과가 좀 더 큰 거고 어떤 화산은 이제 두 번째 이거 좀 더 큰 거고 한데 아까 누가 얘기했었는데 여기 이제 화산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기온은 결국엔 누가 결정할 문제예요? 우리. 태양이 결정할 문제죠. 왜냐면 태양에서 에너지 받아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태양빛을 온실기체 같은 경우는 가둬버리는 효과가 있어서 기온이 상승하는 거고 화산재 같은 경우는 이제 햇빛을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화산 활동 같은 경우 이제 두 개가 다 해당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수륙 변화. 요거는 뭐 이제 단기간은 아닌데 이제 보통 해안가 지형 가면 어때요? 날씨가 상대적으로 훨씬 습하고 내륙으로 들어오면 훨씬 더 건조하죠. 그래서 이제 대륙과 바다의 모양이 어떻게 돼 있는가? 왜냐면 우리 이제 고생대 말에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하나로 뭉쳐도 판기가 형성됐다. 지금 흩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해안가 지형이 많아지면서 습한 지역이 많아졌겠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륙분포 변화는 해안가 지역은 습하고 내륙은 건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이 하나 있는데 요건 이제 지표면 변화를 좀 볼 거예요. 사실 나머지는 우리가 뭐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관심 있어요. 요 첫 번째 거랑, 왜냐면 이제 우리가 계속 온실가스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거랑 요 마지막 거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지표면의 변화는 뭘 보겠다는 얘기냐면 햇빛 반사율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아까 화산재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화산재가 햇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햇빛이 지구로 들어올 수가 없어지고, 그럼 지구 기온은 어떻게 될 거다?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햇빛을 이제 반사하는 정도가 누가 크냐 작냐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우리 딱 봤을 때 어디가 반사, 세 개를 비교할 거예요. 빙하랑 그냥 맨 땅 대지랑 그리고 숲을 비교할 건데 어디가 반사 제일 많이 하겠어요? 빙하가 제일 많이 반사하겠죠. 왜냐면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래서 반사율 자체는 빙하가 제일 높고, 이제 누구를 생각을 해야 되는, 방금 숲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왜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숲은 지구를 이제 시원하게 만들어줄 것 같잖아요. 근데 숲은 뭘 하는 녀석이에요? 식물로서. 그렇죠. 광합성하는 녀석이죠. 그러니까 빛을 반사시키는 게 아니고 걔는 흡수하는 거예요. 다만 기온이 오르지 않는 것 뿐이죠. 그래서 대지, 맨 땅이 중간에 껴있고, 숲이, 얘는 이제 광합성입니다. 광합성을 오히려 이제 햇빛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숲 깎아서 공장 만들고 하면 이제 반사율에 대한 변화도 고려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내부에서 봐야 되는 건 이렇게 네 가지고, 저 중에서 체크하셔야 되는 건 크게 두 개. 온실기체나 지표면 변화에 따른 이제 햇빛 반사율의 변화, 이렇게 두 가지 보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사실 내용이 조금 많이 어려운데 이해하는 게 조금 쉽지 않아서 지구 외적 요인을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상식에 관련된 얘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알면 상식이 풍부한 사람인 거고, 모르면 이제 조금 아쉽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보셔야 되는 건 이제 지구 외적 요인을 좀 볼 건데, 우선 이거부터 물어보죠. 우리나라 사계절 왜 있어요? 적도 가장 먼저 나오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게요. 만약에 가정이에요. 태양이 가운데 있잖아요. 태양 주위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도는데 지구가 이렇게 똑바로 돈다고 얘기를 하면, 우선 지구에서 봤을 때 지구는 어디가 뜨거워요? 가운데가 뜨겁죠. 위아래를 뭐라고 불러요? 극지방이라고 부르는 거고, 가운데를 이제 위도 0도로, 여기 이제 적도로 부르는 거죠. 이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구는 가운데가 0도고 위아래가 90도예요. 그래서 중위도라고 얘기하면 요 가운데를 말하는 겁니다. 요 가운데를 말하면 여기가 이제 남위 90도, 이게 남극이죠. 이쪽이 이제 북위 90도, 여기 이제 북극이죠. 그래서 지구를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어디가 뜨겁다? 가운데가 훨씬 더 뜨거워요. 왜 가운데가 왜 더 뜨거워요? 그렇죠. 햇빛이 이제 지구에 들어올 때 이렇게 나란하게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가운데서 뭐 한 100m 잡아볼게요. 이렇게 100m 잡아요. 가운데서. 그리고 뭐 극지방에서도 100m 잡을 수 있죠. 100m 이렇게 잡아보면 같은 100m 안에 들어오는 햇빛의 양이 극지방은 요것밖에 안 되죠, 지금. 요것밖에 안 되죠. 반면에 가운데는 어때요? 거의 면적의 크기만큼 햇빛이 들어와 버리죠. 그러니까 똑같은 100m 안에 받는 햇빛의 양이 달라지는 거고, 따라서 어디가 뜨겁고, 적도 지역 여기가 더운 거고, 위아래 지역이 이제 추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극지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했던 얘기예요. 생태계에서 뭐 보면서 얘기했었어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면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면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추워지게 되면 동물의 몸집은 커지고 말단부는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북극여우랑 사막여우 보면서 이렇게 비교했던 거죠. 예. 풀버전으로 보여주시면 안 돼요? 풀버전으로 그려달라고? 이게 풀버전이에요. 제가 이거보다 잘 그렸으면 홍대를 갔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건 이제 가운데는 뜨겁고 위아래 차가운데 뭘 보셔야 되냐? 여길 봐야 돼요. 껌을 붙인다고 생각해봐요. 지구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껌을 하나 붙여요. 여기 껌을 하나 이렇게 붙여요. 그럼 지금 껌이 붙어있는 데가 뜨겁죠? 맞아요? 그러고 6개월 후에 반대편으로 올 거잖아. 한 바퀴 도는데 1년 걸리니까 반대편 오는데 6개월 걸리겠죠? 6개월 후에도 이 껌 붙은 자리가 돌아서 여기로 오죠. 그럼 1년 내내 더운 지역은 지금 껌이 붙어있는 지역인 거 맞아요? 이런 계절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왜냐면 하루 종일 지금 노란색 껌이 붙어있는 지역만 더운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생겼냐면 태양이 있을 때 이 궤도면이 좀 지구를 크게 그릴게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럼 어쨌든 보셔야 되는 건 뜨거운 지역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이제 뜨겁고 여기가 이제 뜨거운 건 똑같아요. 여기가 뜨거운 건 똑같은데 아까처럼 이제 껌을 붙여보자는 거예요. 껌을 붙여보면 노란색 껌을 이렇게 붙여보면 여기 이렇게 껌을 붙여보면 얘는 빙그르르 돌면 어디로 와야 돼요? 이 아래쪽으로 와버리죠. 6개월 후에는. 맞아요? 그래서 얘가 6개월 후에 지구 반대편으로 오면 껌이 붙은 자리가 이 자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추운 자리가. 그래서 다시 천천히 할게요. 요걸 이제 자전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전하는 축이다. 자전하는 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전축이 바로 서 있을 때는 계절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는 거예요. 뜨거웠던 지역이 1년 내내 뜨거울 거기 때문에 이때는 계절이 생길 수가 없는 거고 실제로는 이 자전축이 가운데 기준으로 얼마가 기울어져 있냐면 23.5도 각도까지 모르셔도 돼요. 23.5도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기울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6개월 전에 뜨거웠던 곳은 6개월 후에도 뜨겁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뜨거운 라인은 다시 그어보면은 뭐 요 라인이겠죠. 그냥 자전축이 휘어있다는 거를 껌 이론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껌으로 붙여 설명한 거죠. 여러분들 지구본 굴리는 게 껌이 쉬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요 라인과 요 윗라인과 아랫라인에 대한 차이를 지금 보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쪽이 뜨거울 때 차가울 때 이렇게 바뀌니까 6개월 간격으로 여름 겨울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여름이었다 겨울이었다 여름이었다 겨울이었다 하게 되는 건데 저걸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총 봐야 되는 게 이제 4가지인데 얘도 우리 지구 내적 요인도 4가지를 봤죠? 외적 요인도 4가지를 볼 건데 첫 번째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전축의 기울기를 볼 거예요. 방금 얘기했죠? 안 기울어져 있으면 계절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기울어져 있어야 계절이 생기는 거고 많이 기울어져 있으면 계절의 정도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전축의 기울기라는 건 얼마나 많이 기울어져 있는가를 말해요. 얼마나 많이 기울어져 있는가를 이제 자전축의 기울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뭘 보셔야 되냐면 자전축의 기울어진 방향을 보셔야 돼요. 여기 무슨 얘기냐면 이게 현재 이제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지금 7월인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북반구에 있어서 그럼 반대로 여기가 1월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7월에 여름이고 1월에 겨울인 건데 남반구는 어때요? 우리나라가 여름일 때 남반구는 어때요? 오히려 여긴 지금 겨울이죠. 이게 우리나라고 여기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이제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여름이면 남반구는 지금 여름이 되는 거, 아니 겨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 크리스마스는 겨울일 때죠. 외국의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 보면 여름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남반구인지 북반구인지를 말해요. 지구를 기준으로 위쪽에 있으면 북반구, 아래쪽에 있으면 남반구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위쪽은 이제 북반구인데 우리가 어디 있다? 남반구. 우리가 북반구에 있어요. 나만 아니야? 우리나라. 한번 드립 한번 줘. 우리나라 이제 북반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을 이제 남반구라고 불러서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름일 때 남반구는 겨울일 거고, 우리나라가 반대로 겨울이 되면 남반구는 무슨 계절일 거다? 남반구는 여름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어진 방향이라는 건 지금은 어디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현재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져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1월이 겨울이고 7월이 여름인 거예요. 근데 지금 기울어진 방향이 반대가 돼버린 계절도 반대로 뒤집힐 거라는 건데, 물론 우리가 이제 살아있을 동안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에요. 저게 돌아가는데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예 안 기울어져 있다면 계절 자체가 안 생길 거고, 기울어진 방향이 이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에 따라서 겨울과 여름의 월수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개고, 마지막 세 번째가 공전궤도 모양인데, 자전은 뭘 자전이라고 말해요? 제자리에서 도는 거. 그렇죠. 우리 지구가 도는 걸 자전이라고 하는 거죠. 제자리에서 도는 거. 공전은 뭐예요? 태양 주위로 도는 거. 근데 이제 공전궤도 모양이 이게 조금 이제 헷갈리는데, 왜냐면 우리나라 계절이랑 반대로 가서 그래요. 태양이 여기에 있으면 이 공전궤도가 타원 모양으로 생겼어요. 타원이라는 게 뭐예요? 그래서 찌부러진 원이죠. 그래서 찌부러진 원을 그리면 좀 과장해서 그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쪽은 지금 태양이랑 어때요? 그 점이 가깝죠. 그래서 여기를 근일점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태양과 거리가 머니까 멀 원자를 써서 원일점이라고 불러요. 그럼 생각해보면 태양과 가까울 때 더워야 돼요? 멀 때 더워야 돼요? 가까울 때 더워야 되죠. 근데 이게 거의 원에 가까운 타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영향을 준다 못 준다? 얘는 거의 영향이 없어요. 얘는 거의 영향이 없어요. 저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나라가 아까 얘기했죠. 오른쪽에 있을 때 겨울이에요? 왼쪽에 있을 때 겨울이에요? 지금 오른쪽에 있을 때 북반구를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때가 겨울이에요. 이게 그래서 반대로 와서 조금 헷갈려요. 이 근일점, 원일점은 그래서 영향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근일점, 원일점은 아주 조금은 있겠죠. 조금은 있을 텐데 거의 원에 가까워서 영향이 없습니다. 여기가 우리나라 여름이 되는 지역. 네, 옆에 너무 시끄러워요. 말 좀 하고 와주세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시끄럽잖아요. 이거 많이 시끄러웠는데. 경고를 몇 번이나 받았는데. 선생님도 가서 경고하세요. 아야, 아이씨 조용해요. 봅시다. 제일 무서운 게 중고등학생이에요. 갖다 얘기하면. 여기 누구 쌤 반이에요? 원석쌤. 태국 아니에요? 곧 중고등학생이 무서운 게 아니라 원석생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소신 있게 가서 정해달라 그랬습니다. 원래 나이 먹으면 소신이란 게 없어져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주적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자전과 공전에서 보자는 거고, 요거는 조금 이해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모양이 나왔을 때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어야 돼서 이렇게 볼 거고, 결국엔 이 모든 과정은 누구의 영향을 받는지 보고 싶은 거다. 태양의 영향을 어떻게 받는지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셔야 되는 건 이제 태양 활동
그러니까 태양이 활동 당연히 활발하게 하면 더 더워질 거고 태양이 활동을 이제 저조하게 하면 더 추워지고 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요 지구 외적 요인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기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저게 바뀌는데 기간이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느낄 만큼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저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체크해 놓으셔야 되는 건 현재 어떻게 기울어져 있는지, 그래서 언제가 겨울인지 언제 여름인지 정도만 파악하실 수 있으면 되고, 쟤네들은 현재 우리가 관심 있는 파트는 아니에요. 관심 있는 파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후가 바뀌는 원인에 대한 얘기고, 이제 기후 연구를 할 거예요. 선생님, 네? 자전축이 휘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똑똑한 사람들은 인공위성 안 띄우고도 알았을 거고, 안 똑똑한 사람은 인공위성 띄우고 알았겠죠? 아, 인공위성 띄우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알았죠. 그 전에 알아. 계절 서 있으면 좀 느낄 수 있는. 아니, 계절 다르다고. 그러니까 관측 결과 보고 하는 거죠. 그 태양의 이제 공전 궤도랑 이런 거 이제 돌아가는 모양새 보고. 왜냐면 옛날 사람들 관심 하늘에 엄청 많잖아요. 화산이 와? 그래서 저 관측 결과만 보고서 이제 궤도 예상해서, 여러분들 수학 발전하는 거 다 이런 걸로 발전한 거예요. 그 천체 관측한 결과 봤을 때 이제 얘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이런 거 연구하다가 다 발견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앞에는 이제 기후가 바뀌게 된 원인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실제로 본격적인 연구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연구는 이제 기간별로 좀 쪼갤 겁니다. 기간별로 좀 쪼갤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는 나무의 나이테 연구입니다. 나무는 따뜻할 때 잘 자라겠어요? 추울 때 잘 자라겠어요? 따뜻할 때 잘 자라겠죠. 그래서 나무가 자라는 걸 보면 이제 뭐 이미 나이테가 몇 개 정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따뜻하고 비가 많이 오면 자라는 속도가 어때요? 빠르겠죠. 그래서 쭉 여름에 늘고, 겨울에는 춥고 건조하니까 자랄 수가 없어져. 그래서 얘가 여기 자라는 속도가 늦어지죠. 그럼 색깔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빨리 자랄 땐 색깔이 어떻게 써요? 나무 색깔이 연할 거고, 왜냐면 이제 빠르게 자라니까 그 색깔의 농도 정도가 연한 거예요. 근데 겨울 같은 때를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반복되면서 나이테가 형성되는 거예요. 나무가 성장하는 속도가 그 기간별로 다르기 때문에 얘가 이제, 그래서 나이테 한 개당 1년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무 나이테를 보게 되는 거고, 이 나무 나이테 간격이 그럼 넓다는 얘기는 그 시기가, 따뜻한. 그렇죠, 상대적으로 따뜻하다는 거고, 전반적으로 나이테 간격이 좁으면 추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무 나이테 연구는 이제 나무가 성장 조건 맞으면 넓게 형성되고, 춥고 건조하면 좁게 형성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무나이테 연구를 통해서 그럼 어디까지 볼 수 있는가라고 얘기하면, 얘는 나무가 우선 수십 년까지는 자라죠. 그래서 수십 년에서 우리 왜 어쨌든 목재 건축물 세워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 나이테만 남아있는 데서 1만 년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1만 년 정도까지는 나무 나이테 연구로 기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우리 지구 나이 몇 억이라고 알고 있어요? 46억. 누군지 아주 잘 가르치셨나 보네. 이제 1만 년 갖고 택도 없죠. 1만 년 갖고 택도 없고, 이것보다 이제 규모가 좀 더 커야 되죠. 그래서 우리 그 산 꼭대기에 있는 눈을 뭐라고 불러요? 만년설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만년 단위 연구를 할 때는 이제 빙하코. 만년설. 아니, 배운 게 아니고 보통 이제 그 산 위에 있는 눈을 만년설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만년설이라고 불러요? 안도가 사라지죠. 그렇죠. 만년 동안도 안 녹는다고. 근데 에베레스트나 그런 데는 안 녹더라고. 그럼 요즘엔 많이 녹았죠. 비싼 생각했는데. 에베레스트 흰색 생각하고 갔는데 초록색이었다니까요. 작년에. 그래서 빙하코어 연구는 조금 쉽게 말하면 기체 용해도로 말할 건데, 이게 이제 거의 중등 수준이고, 기체 용해도가 뭐예요?
얼마나 기체가 많이 녹아나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잘 생각해야 돼요. 봐요. 설탕이랑 소금을 물에 녹이려면 따뜻한 물에 잘 녹아요? 차가운 물에 잘 녹아요? 따뜻한 왜 따뜻한 물에 잘 녹아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냥 그렇게 비열. 아니죠. 설탕이랑 소금은 원래 무슨 상태예요? 고치나 근데 물에 녹이려면 무슨 상태로 가는 거예요? 액체 고체를 액체로 만들려면 온도가 어때야 돼요? 높아요. 그래서 따뜻한 물에 잘 녹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가죠. 기체용에 들어가는 건 기체를 어디다 녹이겠다는 거예요? 물. 물에다 녹이겠다는 거죠. 그럼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건 차가워야 돼요? 따뜻해야 돼요? 차가워요. 차가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탄산음료 어떻게 먹어요? 차갑게 먹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탄산음료라는 게 뭐예요? 물 안에다 뭘 녹여놓은 거예요? 이산화탄소 녹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톡 쏘는 맛 때문에 먹는 건데 그럼 얘가 많이 녹아 있어야 돼요? 적게 녹아 있어야 돼요? 많이 녹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체용해도는 어떨수록 좋다? 차가울수록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차가울수록.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보면은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구온난화 절대 인정 안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왜요? 그런 게 이제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이 가빈기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기체용해도에 대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 지금 이산화탄소 얘기하죠. 근데 봐봐요. 이제 이거 뒤에서 다시 얘기하긴 할 건데, 이제 요게 따른 이제 결론이 뭐냐면, 지구가 이제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해요. 우리 왜 지질 시대에서 신생대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빙하기랑 간빙기 반복된다고 얘기했죠. 그럼 지구가 주기적으로 추워졌다 따뜻해졌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지구가 추워지고 있으면 기체용해도 어떻게 돼요? 높아져요. 그럼 이산화탄소 양은 줄어들죠. 왜냐면 바다에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우리가 얘기하는 온실기체는 기체 상태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주장이 뭐냐면 요거예요.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서 지구가 더워지는 게 아니고 지구가 더워졌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졌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거를 대우쳐버리고. 그렇죠.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이거예요. 이제 뭐 왜 그런 주장하는지 이따 뒤에서 얘기하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건 중등 수준이고 고등 수준에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조금 어려워요. 동위원소라는 개념이 있어요. 동위원소가 뭐냐면 우리 원래 원소를 구분할 때 뭘로 구분해요? 원자본. 그렇죠. 원자번호로 구분하죠. 원자번호가 뭐예요? 양성자 숫자고 양성자 숫자랑 전자수가 같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산소 원래 몇 번이에요? 8번. 산소 8번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녀석의 양성자 숫자가 8개고 이거 오랜만에 하긴 하는데 양성자 중성자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빅뱅 우주론 얘기할 때 1+1의 관계라고 했죠. 그래서 보통 중성자가 몇 개 와야 되는 중성자도 8개 와야 되거든요. 그럼 총 몇 개예요? 16개. 이게 일반적인 산소예요. 근데 항상 일반적인 것들만 존재하는 건 아니죠. 산소 중에서는 어떤 녀석이 존재하냐면 똑같이 8번인데 이게 18번인 애가 존재해요. 이런 걸 이제 동위원소라고 불러요. 누구 숫자가 다른 거예요, 이거? 중성자 숫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무게가 얘가 훨씬 더 무거운 산소예요. 똑같은 산소인데 화학작용 다 똑같이 하는데 무게가 좀 더 무거워요. 그래서 이 동위원소에 대한 얘기는 이게 이제 지원 수준이어서 지구과학 원 수준이어서 사실 이거 조금 애매해요. 빙하코연군 그래서 학교에서 아마 선택을 하실 거예요. 설명하실 때 위에 걸로 설명하든 아래 걸로 설명하든 하나 선택을 하실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아래 걸로 설명이 되면 조금 많이 어려워져요. 동위원소 얘기는 들어가면 조금 많이 어렵고 기체용에 들어가면 조금 쉬워요. 그래서 요거는 학교에서 설명하시는 거 보고 맞춰서 다시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체용에도 머릿속에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날씨가 따뜻해지면 따뜻해질수록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질 거고 날씨가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이 적어질 거다. 이건 기체용해도로 해석하는 관점이고 동위원소로 해석하는 거는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우리 왜 얼음 얼리면 어떻게 돼요? 팽창이요. 맞아요. 팽창하는 거 맞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냥 집에서 얼음 얼리는 거 보면 그 얼음 사이에 기포 차죠. 그러니까 빙하 코어 연구가 뭐냐면 이 빙하가 만들어질 때도 기포가 찼을 거 아니에요. 이 기포는 언제 공기 상태예요? 이 빙하가 만들어질 때 공기 상태죠. 얘가 만년설이니까 최소 수십만 년 동안은 그 기포가 갇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의 대기 상태를 보고 쉽게 예로 생각하면 내가 기포 딱 분석했는데 지금보다 이산화탄소량이 많아요. 그럼 그 시기는 따뜻한 시기예요, 추운 시기예요? 기포 안에 이산화탄소량이니까 아니면 더 더운 시기였던 거죠. 왜냐면 기체용이 다 낮았다는 얘기니까. 낮았다는 얘기니까. 반대로 이산화탄소량이 적으면 어떤 시기예요? 추웠던 시기죠. 이렇게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위원소에서도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여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학교에서 수업하시면 다시 한번 할게요. 그냥 써드리기만 할게요. 요거의 양이 분수예요. 일반적인 산소 양과 이 특수한 산소의 양의 비율을 봤을 때 얘가 1.16이 넘어. 클수록 이제 더운 시기예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클수록 더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다시 나오면 한번 좀 자세히 설명할게요. 지금 당장 알아듣긴 조금 어려워요. 나중에 문제를 조금 어려운 거 푸시면 나올 텐데, 근데 보통은 앞에 걸로 많이 설명하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얘는 그래서 수십만 년까지는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얼음 얼리는 걸로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사실 여러분들 취미생활 사실 부모님한테 다 걸리잖아요. 저는 이제 근데 이제 성인이 곧 밖에 나가서 사니까 취미생활 안 걸린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얼음 얼리는 거를, 이 얼음이 투명하게 안 하면 안 예쁘잖아요. 얼음을 투명하게 얼리는 게 있어요. 얼마를 주고 사는지 알아요? 20만 원. 맞아요. 20만 원 주고 샀다가 엄마한테는 안 걸렸거든요. 근데 여자친구한테 걸려서 등짝을 맞았어요. 그래갖고 그걸 왜 사셨어요 대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성인 되면 여러 가지 취미를 가지실 수 있잖아요. 근데 얼음 투명하게 얼리기 취미 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취미가 아니고 아 선생님 네. 술 위스키, 그러니까 아 술을 더 감성적으로. 음료 같은 거 이제 드실 때 그때 이제 그렇습니다. 아 선생님 또좀 많이 당신은 왜 알아? 잭다니 당신은 왜 알아? 잭다니에 허니로 마셔가지고 막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리겠는데 청불인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취미생활 하실 텐데 어쨌든 그런 거 샀다가 등짝을 좀 맞아야 돼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어서 보시죠. 그럼 이제 아직 지구 나이까지는 못 봤죠? 그러니까 수억 단위가 나와야 되는데 결국엔 그러면 수억 년 단위 전을 보려면 뭘 봐야 돼요, 우리? 지질시대 연구할 때 뭐 봤어요? 화석. 그렇죠. 여기서도 결국엔 이제 화석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에 보는 건 시상화석 같은 것들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상화석 같은 것들. 원숭이 어깨 나가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배터리 한번 쳐야겠네요. 수학년. 유튜브에 올려가는 거죠? 수학년 단위로 얘기하는 거냐. 몽키숄더는 여러분들 요즘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뭐야? 그 여자 래퍼 누구죠? 아무도 없을걸요. 여자 래퍼 누구죠? 그 이름이? 묵지다. 아니요. 좀 대중적으로 오면 안 돼요? 이영지. 아 맞아요. 이영지가 하는 유튜브 채널에 얼마 전에 오해원 나왔을 때 몽키숄더가 나왔어갖고. 그래요? 네. 그게 뭐야? 술 이름이에요. 참이슬 이런 것처럼.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맛있네요. 맛이냐고요? 맛 없어요. 그 여러분들 나중에 성인 되면은 느낄 텐데 똑같이 술을 마셔도 술이 맛있다고 느끼는 사람이랑 술이 쓰다고 느끼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 완전 유전적 요인이어서 그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는데 미맹이라고 알아요? 네. 미맹이 뭐예요? 아 그거 막 멜론 찍어가지고. 맞아요. 특정 쓴맛을 느끼는 건데 그게 알코올에 대한 쓴맛이 유전이에요. 그래서 왜 막 그런 사람들 나중에 있을 거예요. 이제 뭐 대학교 가셔서 이제 술 딱 이렇게 마셨는데 써서 못 먹겠는 사람들은 그 쓴맛을 느끼는 유전자를 갖고 계신 거고 아예 이제 쓰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갇히지 않았다는 뜻이. 선생님은 무슨 미련자? 그날 인상 깊었으면 술 마시다. 저는 보통 쓴맛이 안 날 때까지 마셔요. 이상을 그 알코올 분해 요소 때문에 간에 작용. 발렌티노 간에서 안 받아서 그래. 발렌티노 심실련. 어쨌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시면 그 완전 술은 100% 유전이에요. 그래서 막 저도 친구 중에 등치가 거의 제 2배만한 친구가 거의 무슨 짝으로 먹을 것처럼 생겼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소주는 되게 조그맣잖아요. 요거 반잔 마시면 그 자리에서 쓰러져요. 진짜 그 무슨 마취총 딱 쏜 것처럼 그 자리에 쓰러져요. 처음에 거의 한두 잔밖에 못 먹었다. 처음에 거짓말인 줄 알고 야씨 거짓말하지 마라. 너 등치가 있는데 무슨 사람이 마취총 맞는 것도 아니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해서 친구가 넷인데 중학교 친구인데 남중이거든요. 또 남자들끼리만 만나니까 넷이서 모여서 하루는 진짜 오늘 어떻게든 책임질 테니까 한 번만 먹어보자 이러고서 딱 먹었는데 진짜 그저 거짓말 안 하고 네? 성이 이름이 아 그래서 당연히 성인이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남중이. 그래서 이제 친구 딱 먹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대로 3시간 자더라고요. 그 그 자리에서. 정도면 불면증일 때. 자서전 아니야? 자서전?
아 모르겠어요. 덩치가 있는데. 잘 마시고 한 번은 못 마시면 어떻게 돼요? 뭐라고요? 한 번은 아 부모님이요? 한 번은 그러니까 유전을 봐야 되는 거죠 이제. 마셔봐야지 아는 거죠. 반반이에요? 한번 해봐. 아 아니죠. 그게 타고나겠죠 둘 중에 이제. 네 하나는. 그러니까 술은 그 이제 알코올 그러니까 과학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선 유전이 절반이고 후천적 요인이 절반이에요. 마셔서 느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마셔서 느는 거는 사실 몸을 망치는 거고 사실 얼굴이 빨개지려면 안 마시는 게 맞아요. 분해 요소가 없는 거예요. 간의 능력이 안 되는 거라서. 그래서 막 칸이 나야 칸. 그 20살 때는 이제 악으로 깡으로 먹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먹겠어? 시바스, 시바스. 쓴맛이 오이 그 쓴맛이랑 연관돼 있어요.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근데 보통은 쓴맛 참고 먹어요. 선생님 다 아세요? 뭐라고요? 저는 근데 달아요, 또 선생님. 왕조 살루트 드셔보셨어요? 선생님 지금 마시면 달아요. 마시면 다냐고요? 단맛이 날 때까지 먹어요. 어쨌든 다시 할게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기호를 확인해봤더니 다음 주에 막안 드시는. 기호 변화 이제 확인해봤더니 집 가서 혼자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 투명한 얼음기계 당근마켓에서 팔 생각 없어요. 당근마켓에서 팔 생각 없냐고요? 대철쌤 위치 바로 봐. 볼게요. 그래서 기후 변화가 이제 10만 년 단위 정도로, 뭐 만년 단위 정도로 보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높아지다가 꺾이고, 높아지다가 꺾이고, 뭐 높아지다가 꺾이고, 뭐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제 10만 년 정도 주기로 저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얘기가 다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현재 시기가 요쯤에 와 있으면요. 지구온난화라는 건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왜냐면 지금 현재 지구의 기온이 어떻게 되는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올라가는 흐름 속에 있는 거니까. 지구온난화가 실존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위치에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주장이 왜 그렇게 주장하는 거냐면 지구온난화를 인정하면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야 되잖아요. 그럼 산업화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경제 발전 안 되고 내가 대통령인 기간에 경제가 침체되면 나는 지지율을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똑똑한 사람인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쯤 와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 질문이 이거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지구온난화 그럼 실체 안 하는 거 아니냐는 단위를 좀 더 줄여서 봐야 돼요. 저건 이제 10만 년 단위의 기온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10만 년 단위의 기온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1000년 정도로 보면, 한 1000년에서 현재 2000년도까지 이렇게 보면, 이제 요 끝에서 엄청나게 온도가 상승해버려요. 여기다가 집어넣는다면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 얘가 이렇게 뚫고 지나가 버렸어요, 이미. 올라가 버린 지가 맛이 간 지가 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흐름 안에 지금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미 벗어나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지구온난화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상태는 매우 온도가 많이 높아진 여기에 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구온난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구온난화에서 먼저 이제 얘기해줘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우선 온실효과예요. 온실효과가 뭐예요? 그렇죠. 온실, 뭐 가스라고 하기도 하고 기체라고 하기도 하는데 기체가 많아져서 우선 요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지구 기준으로 보면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랑 우리가 뱉어내는 에너지 종류가 다르거든요.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는 요 태양빛은 우리 앞에서 빛을 한번 정리한 적이 있는데 사람 눈에 보이는 빛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가시광선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이건 가시광선이라는 종류예요. 온실기체는 얘는 못 먹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빛을 막아주는 거, 온실기체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빛을 먹어주는 건 아니고 이제 지구에서 빛을 뱉어내야 되는데 지구 이제 복사라는 표현을 좀 쓸게요. 지구 온도가 얼마 정도 되겠어요? 평균 온도가. 우리 상온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몇 도 정도를 얘기해요? 36도? 아 25도 정도를 얘기하죠. 36도는 사람의 체온이고. 네.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는 25도쯤에서 방출되는 체온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얘는 적외선을
방출해요. 지구가 내보내는 에너지는 대부분 다 적외선이에요. 그래서 온실 효과라는 건 뭐냐면 온실 기체가 많아져서 요 방출하는 에너지 중에서 적외선을 흡수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우리 지구 외적 요인은 거의 우리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들어오는 건 우리한테 관심이 거의 없고 어디만 보셔야 되냐면 지구 내적 요인에서만 분석하는 거예요. 기후변화는. 그래서 안쪽에서 바깥으로 나갈 때 그 밖으로 배출됐어야 되는 것 중에서 다시 갖고 들어와 버리니까 지구 평균 기온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죠. 지구 안에서 점점 보관하고 있는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실 기체가 많아져 온실 지구가 방출한 지금 이렇게 집중이 안 돼. 미안해요. 이거 많아져 뺄게요. 이게 앞뒤 설명이 좀 달라서 미안해요. 흡수 여기까지만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기 왜 지웠냐면 지금 잘 봐야 돼요. 요 지구온난화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그거까지만 하면 끝나요? 빨리 할게요. 그래서 봐요. 이게 제가 왜 지웠냐면 두 개를 같이 비교하셔야 되는데 지구온난화랑 온실 효과랑은 좀 달라요. 우리 왜 지질시대에서 그런 얘기 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생물의 종이 계속 증가한다는 건 지구 자체가 생물이 살기가 좋다는 얘기였죠. 왜 좋다 그랬어요? 지구는 기본적으로 기후 자체가 온난해서죠. 온실 효과는 굳이 따지면 긍정의 의미가 더 강해요. 왜냐면 온실 효과가 없으면 지구에 생명체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온실 효과 자체는 긍정의 의미가 더 강해요. 온실 기체가 지구가 방출하는 적외선을 흡수해서 보관해 주는 거예요. 온도 유지해 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온도 유지해 주고 보관해 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는 긍정의 의미가 더 강해요. 온실 효과 자체는 긍정의 의미가 더 강한데 지구 온난화 얘가 이제 부정의 의미를 띠는 거예요. 얘가 이제 부정의 의미를 띠는 거여서 지구 온난화는 저 온실 효과가 여기서 이제 많아져라는 표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운 건데 지구 온난화 온실 기체가 많아져서 온실 효과가 지나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기후 연구했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논란이 많았어요. 이게 과연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어서 이산화탄소 많아지는 거냐 아니면 이제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서 지구가 따뜻해지는 거냐 논란이 많았는데 현재는 종결됐습니다. 그 정도가 너무 높아서 종결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구온난화를 원래는 그렇게 민감하게 얘기 안 했거든요. 왜 민감하게 얘기 안 했어요? 우리도 전쟁하느라 바빴어. 우리나라가 세계 평균 기온보다 낮았어요. 계속 밑을 걷돌았는데 우리나라 언제 급격하게 산업화해요? 70년대. 감정이 한 1950년대, 60년대 기점으로 이제 전쟁 끝나고서죠. 5개년 1950년대 넘어가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평균보다 지구온난화 정도가 더 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예민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뒤쪽에서는 이제 뭘 볼 거냐면 이제 저런 원인들에 의해서 지금 현재 어쨌든 기후가 형성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기후가 어떤 이유에서 형성되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 시작해야 되는 개념은 이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요거 이제 빅뱅 우주론 할 때 제일 처음에 한번 했던 개념인데 머릿속에 요게 우선 들어있으셔야 뒤에 얘기를 조금 받아들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요거 먼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뜨거운 공기, 차가운 공기 우선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그 25도 30도 온도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는 온도가 25도 이상 높은 거고 얘는 이제 낮은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뒤에 꼬리를 무는 개념들 때문에 좀 하는 거예요. 그럼 온도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에너지로 가야 돼요. 그럼 뜨거운 공기 당연히 에너지가 뭐 높다, 적다, 많다, 뭐 다 괜찮죠.
많을 거고 얘는 이제 에너지가 적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어디로 보내야 되냐면 운동으로 보내야 돼요. 그럼 에너지가 많은 뜨거운 공기는 운동을 활발하게 하겠어요? 저조하게 하겠어요? 활발하게 하겠죠. 그래서 얘는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녀석이고 차가운 녀석이 이제 운동을 저조하게 하는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쉬는 시간 상태와 비슷하죠? 이제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버려요? 밖으로 나가서 이제 다 퍼져 나가는 거죠. 반면에 이제 에너지가 적은 친구들은 어떻게 해버려요? 자리에서. 그래서 뭘 보셔야 되냐면 상태를 봐야 돼요. 아까 에너지 많고 활발한 친구들 어떻게 해요? 퍼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제 에너지 적은 친구들은 여기 강의실에 모여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어디로 매칭시켜서 마무리할 거냐면 밀도로 모아서 매칭시킬 겁니다. 그래서 퍼지면 밀도가 어떤 거예요? 그렇죠. 작은 거죠. 밀도가 작은 거고 이제 모여있은 밀도가 큰 겁니다. 크다. 그래서 뭐 좀 쉽게 설명하면 이제 뭐 얘는 이제 듬성듬성 있는 거고 얘는 이제 바글바글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저 첫 번째 표가 우선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으셔야 되고 저걸 이제 어디로 갖고 올 거냐면 연직과 수평의 연직 이동과 수평 이동 관계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그 지구 시스템 할 때 한번 했던 얘기예요. 연직 이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기를 이렇게 배치를 할 때 위쪽에 뜨거운 걸 놓고 아래쪽에 차가운 걸 놓으면 어떻게 돼요? 대류. 아니. 그렇죠. 둘 중에 누가 가볍다 그랬어요? 뜨거운 게 지금 가볍다. 밀도가 작다 이렇게 얘기했죠. 뜨거운 게 위로 올라가고 싶을 텐데 이미 뜨거운 게 위에 있으니까 얘는 움직일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걸 이제 안정적인 구조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저걸 이제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뜨거운 건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할 거고 올라가려고 할 거고 차가운 건 내려오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불안정한 거죠. 잠깐 저걸 못 믿겠는 게 네. 그 샤워할 때 수증기가 너무 한 번에 차요. 그래서 이제 저걸 대류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건 이제 연직 이동입니다. 위아래로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보여드리는 거고 수평 이동은 이걸로 생각하시면 쉬워요. 여러분들 뭐 버스 탈 때 버스 두 개 목적지가 같으면 사람이 적은 데 타요, 많은 데 타요? 적은 데 타겠죠. 부담 많은데. 그래서 이제 뜨거운 쪽이 이제 듬성듬성 있는 거고 차가운 쪽이 이제 바글바글 있는 거니까 어디서 어디로 이동할 거다. 차가운 곳에서 그렇죠.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할 거고 그걸 이제 바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바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옆에서 했던 얘기까지 만약에 합쳐서 얘기를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뜨거운 공기는 지금 어디로 갈 거예요? 위로 올라갈 거고 솟구칠 거고 이걸 이제 상승기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차가운 공기는 어떻게 하고 있을 거니까? 가라앉을 거니까 얘는 하강기류라고 얘기해서 우리 바람은 땅 위에서 부는 바람만 궁금해요. 하늘 위에서도 바람이 불긴 불겠죠. 왜요? 지금 뜨거운 건 계속 위쪽으로 공기를 공급해주고 있고 차가운 녀석은 하늘로부터 계속 공기를 공급받고 있으니까 저 하늘 위에서는 바람이 어떻게 불 거예요? 더 세게 불고요. 반대로 불겠죠? 이렇게. 키워줬냐? 그래서 이제 바람의 방향은 땅에서만 불 거고 하늘 위의 방향은 사실 크게 관심 없어요. 그래서 내가 체크해야 되는 건 이제 상승하강 기류와 땅에서 부는 바람 이 정도만 체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걸 이제 또 어디서 볼 거냐면 아까 했던 위도에서 다시 집어넣어서 볼 거예요. 위도에서 했던 얘기 다시 한번 해보죠. 지구 기준으로 봤을 때 어디가 따뜻하다? 그래서 적도 위도가 낮은 이 가운데가 위도 0도를 이제
적도라고 부르고, 이제 숫자가 작으니까 여기 이제 저위도라고 부릅니다. 여기가 이제 북위 90도, 북극이 되는 거고, 여기 이제 고위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구는 보면 어디가 뜨겁고 적도가 뜨겁고 극지방이 차가운 구조를 갖고 있어서, 저걸 이제 옆에서 봤던 내용들은 이제 합쳐서 한 번에 볼 거라는 건데, 그 전에 우선 아까 얘기했던 흡수 방출하는 에너지 좀 얘기할 거예요. 우선 지구가 먹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예요? 누가 줘요? 태양이 주죠. 그래서 흡수하는 에너지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부를 겁니다. 조력 에너지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그 퍼센티지가 너무 작죠? 우리 지구 시스템 배울 때 얘가 99.97%니까 대부분 얘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방출하는 에너지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는, 복사라는 말이 뭐였어요? 복사가 빛이었죠.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하면 이제 우주를 바탕으로 나오는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얘가 아까 얘기했던 가시광선 빛을 말하는 거고, 얘가 아까 얘기했던 적외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표를 보셔야 되냐면, 오늘 단어는 그래프가 조금 많이 나와요. 가운데 이제 적도로 삼는다면, 태양 복사 에너지는 아까 보면 위도별로 양의 차이가 많이 나요, 적게 나요? 태양 복사 에너지는 많이 나죠. 왜요? 아까 각도에 따라서 들어오는 게 완전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극지방 같은 경우 에너지 값이 매우 작고, 적도 지역은 에너지가 클 거예요.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 같은 거 빨간색으로 표현해 보면 얘는 이 갭이 커요. 이 갭이 크고, 이게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얘는 갭이 크고 태양 복사 에너지. 반면에 지구 복사 에너지는, 물론 아프리카 같은 지역이 거의 영상 뭐 4, 50도 정도 잡고, 극지방이 영하 4, 50도 잡으면 한 100도 정도 차이 나긴 하는데, 우주 규모로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뱉어내는 에너지는 극지방과 아프리카 지역에 큰 차이가 난다, 안 난다?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안 나요. 이렇게. 여기 이제 지구 복사 에너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이 뭐예요? 태양 복사 에너지는 먹은 걸 말해요? 뱉은 걸 말해요? 먹은 거, 이쪽은 흡수죠. 지구 복사 에너지는요? 뱉는 거죠? 방출이죠? 그래서 방출이 얘기하게 되고, 그럼 지금 가운데 지역은 에너지가 남아요? 부족해요? 남아요. 흡수가 많아요? 방출이 많아요? 가운데는? 흡수가 많죠. 그러니까 여기는 에너지 과잉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거고, 사이드 쪽은요? 부족한. 그렇죠. 요만큼 이제 에너지가 부족한 겁니다. 그럼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지금 보면 적도 지역은 에너지가 남죠, 많죠, 맞아요? 그리고 극지방 에너지가 어때요? 적어요. 그러면 또 많고 적은 게 발생했네요.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요? 분배, 그렇죠. 분배해 주려고 하겠죠. 그래서 요거 질문 자주 나오는데, 이 지역이 대략 이제 위도로 한 38도 정도 되거든요. 숫자는 모르셔도 돼요. 한 38도 정도 되는데, 질문. 그럼 저 지역은 지금 에너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딱 좋잖아요. 지금 들어온 거 나가는 거 딱 좋네요. 맞아요? 그럼 저기서는 에너지 교환이 없을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틀리냐면 여기가 남고 여기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에너지의 흐름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에너지를 퍼나르고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바람으로 표현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출입이 가장 많은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다시 천천히 할게요.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모든 물질도 그렇고 우리 왜 확산도 그렇잖아요.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거 맞아요? 그건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공기도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거고 에너지도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요 지역은 지금 그럼 에너지 차이가 없으니까 에너지 교환을 안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요 지역 기점으로 저쪽은 많고 이쪽은 적은 거죠. 그럼 반대로 요 지역은 뭐가 가장 활발한 지역? 이동. 에너지 뭐 이동이라고 할게요. 이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중위도 지역이 바람이 많이 불고 우리나라 같은 지역이 바람이 많이 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딱 중위도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북반구에서 우리 어디 있다 그랬어요? 요 가운데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위도가 위에가 90도 아래가 0도니까 딱 중간이 45도 정도가 돼서 우리나라 같은 지역은 이제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역은 에너지 이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다. 이렇게까지 보시면서 내용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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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바람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표현을 이렇게 한 거고 그냥 에너지 이동으로 할게요. 그러면 네. 헷갈리시면 에너지 이동은 이렇게 갈 거다. 안 그래도 그 얘기 할 것 같아서 바꿀까 말까 하다가 에너지 이동이 이제 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위도 38도 지역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많아요. 바람도 많이 불고 해류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선은 대기대순환 보기 전에 기본 배경 지식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대기대순환을 좀 보겠습니다. 한국의 배경 지식이면 저는 그냥 뛰어내리고 선생님 오늘 지금 어디까지 나와요? 이 단원까지만 보려고 해요. 원래 뒤에 한 단원 더 보려고 했는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단원까지. 근데 네. 생물이 살기 좋은 거예요. 아니 위도가 38도죠. 살기 좋냐고요 생물이? 그건 생물의 종에 따라 다르죠. 우리 이제 생태계에서 보면은 각각의 생물이 맞는 환경이 다르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할 얘기는 대기대순환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이제 어떻게 기후를 형성하게 되는지, 왜 만들어지는지 이런 얘기 좀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를 조금 크게 그려서 볼게요.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지금부터 이거 그림 그려드릴 건데 이 그림을 그릴 줄 알면 절반 정도를 안 외워도 되고 이 그림을 못 그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야 돼요. 뭐 방향이며 이렇게 다 외워야 돼서 이게 진정한 공부에 대한 학습이거든요. 현수 내일부터 나와서 100번씩 써요? 네. 그 옛날에 중학생 맨날 2, 30점 맞는 쌍둥이 남자애 둘이 있었거든요. 제가 알려주셨어요. 딱 3주 만에 100점을 둘 다 맞췄는데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학교 끝나고 와서 100번 쓰기 전까지 외우고 갔어요. 그 맨날 그렇게 딱 21일 하니까 100점 딱 나와요. 2,100번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대답 못하면 쓰고 10번. 그래서 첫날은 거의 100번, 200번 쓰고 둘째 날부터 서서히 횟수가 줄죠. 20일쯤 되면 이제 머릿속에 다 들어있죠. 그럼 100점 나와요. 근데 그거 다 일회용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 일회용 성적을 모아서 대학 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 쌍둥이가 학원을 계속 다녔나요? 그 다음에 안 나오던데요. 어머니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모았다. 근데 이제 애들이 절대 안 가겠다 했대요, 학원에.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랬습니다. 어머니 저를 전적으로 믿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100점을 만들어내릴게요. 아, 근데 재밌는 게 걔네가 나중에 성인 되고서 저 한번 찾아왔었어요. 쌍둥이가 둘 다. 왜요? 복수하려고? 아예 농담이고. 이제 사회인이다. 그러니까 저 딱 와서 어느 날 수업 다 끝나고 이렇게 앞에 복도 나가는데 남자애 두 명이 딱 오더니 자기 누군지 알겠냐? 그래서 너무 나이 많이 지났어요. 중학생 때 뭐 성인 때 봤으니까. 너 누구세요? 그랬는데 자기 막 이름 얘기. 저돈 빌린 거 이제 뒷골목 왜 가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보증 안 쓰고. 그래서 이제 옛날 기억이 나는 거죠, 걔네도. 그러니까 이제 그 기억이 좋은 기억일 수도 있고 나쁜 기억일 수도 있는데 추억담아? 어쨌든 이제 기억이 나니까 맞겠죠. 그래서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겠죠. 200번씩 그게 걔네 진짜 독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쨌든 찾아서 뭐라 그랬어요? 소주 한잔 드렸어요. 아니요, 그냥 와서 인사만 하고 갔어요. 자기 그냥 기억하시냐고 자기 누구누구라고 와서 얘기하고 자기 그때 뭐 이렇게 선생님한테 과학 배웠던 사람이다 뭐 이러면서 얘기하고 그냥 그러고 갔어요, 진짜. 그러면 도대체 선생님은 나이가 몇이신 거예요? 옛날 가르치는 학생이 성인이야. 30. 보시죠. 보시죠. 대기대순환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기대순환에서 우선 보셔야 되는 거는 이게 지표면이에요. 그냥 다 땅이에요. 다 땅이어서
땅에서 이제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체크할 겁니다. 적도 지역은 어때요? 온도가? 뜨겁죠? 네, 뜨겁고. 위아래 지역은 이제 차갑습니다. 차가워요. 그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쪽이 이제 땅이고 이쪽이 다 땅이고 저 하늘 위를 봐야 돼요. 그럼 뜨거운 지역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공기가 하늘로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선 상승 기류가 발생할 거고 차가운 곳에서는 하강 기류가 발생하겠죠? 이렇게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럼 공기는 어디에 바글바글 모여 있으니까? 차가운데. 아니죠. 차가운데 모여 있는 거죠. 38도는 에너지 이동이 활발한 지역이에요. 지금 물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여기 모여 있으니까 모여 있는 데서 비어 있는 곳으로 공기를 보내주겠죠. 이게 아까 수평 이동했던 얘기예요. 이게 이제 지구로 표현하면 위아래가 막 달라지면서 어려워서 그런데 지금 보시는 거 딱 하나예요. 얘네가 지금 땅이고 저 위쪽이 다 하늘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땅에서 하늘로 공기가 상승하는 거, 하늘에서 땅으로 공기가 꺼지는 거, 하강 기류인 거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차가운 쪽에서 뜨거운 쪽으로 바람이 불고 차가운 쪽에서 뜨거운 쪽으로 바람이 불고 차가운 쪽에서 뜨거운 쪽으로 바람이 불고 여기 상승 기류, 여기 하강 기류.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는 반대로 간다 그랬죠? 근데 하늘에서 부는 바람 나 관심 없어요. 하늘에서 부는 바람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대기대선언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하늘에서 부는 바람 나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나 뭐만 봐요? 지상에서 보는. 땅에서 부는 바람만 관심 있어요. 그럼 어떻게 4개만 봐요? 요렇게 4개만 보는 거죠. 하나, 둘, 셋, 4개만 보는 거죠. 요 4개만 관심 있어요. 그냥 차가운 곳에서 뜨거운 쪽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요 4개만 관심 있어요. 선생님. 네? 근데 저희 여름에는 네. 오호츠크에서 밑에서 위로 올라오잖아요. 바람이요? 그건 반대 아니에요? 그럼 계절의 영향을 받는 거죠. 우리 아까 얘기했던 북반구, 남반구 때문에. 저희 계절이 바뀌면 저것도 바뀌는 거죠. 이건 이제 큰 흐름은 안 바뀌죠. 좀 디테일한 흐름이 바뀌는 거죠. 세밀한 흐름이. 레전드 어렵다 지금. 근데 왜 하나 더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요? 살짝 불편. 보시죠. 그래서 이제 이 노란색 바람만 볼 건데 어떻게 볼 거냐면 이 지구, 얘가 지구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부는 바람만 보면 돼요. 어떻게 불어요, 지금? 극지방에서 적도로 바람이 부는 거죠?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쉬운 버전. 요거는 뭐가 없을 때? 지구 자전이 없을 때. 그냥 외울게요. 그냥 200번 적을게요. 먼저 자기장처럼 지구 자전에 그렇죠. 이제 지구 자전 영향을 받아야죠.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 자전이 없을 때 최종 학력 고졸 이상만 더 들어야 알겠죠. 저는 와플 대학 나왔으니까 마실게요. 현수 여기 엎드려요. 그래서 이게 지구 자전 없을 때 심플할 때 얘기고 이제 복잡한 얘기 좀 할 겁니다. 지구 자전 있을 때 어떻게 볼 거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걸어가려고 하는데 땅이 바닥이 에스컬레이터처럼 한쪽으로 치우치면 내가 똑바로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넘어져요. 없어요. 그런 걸 이제 전향력이라고 얘기할 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디에 있다고요? 위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위쪽밖에 관심 없어요. 아래쪽 거의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위쪽만 좀 그릴게요. 이게 그림이 좀 많이 복잡해서 위쪽? 북반구만 보겠다는 얘기예요. 북쪽만 이렇게 북반구만. 그래서 보시면 여기 적도죠? 저거 반원이에요. 네네, 반원이에요. 미안해, 못 그려서. 네, 차갑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뜨거운 곳에서 어떻게 돼요? 상승기류가 일어나겠죠? 차가운 곳에서 하강기류가 일어나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뭐 달라질 이유가 없죠? 달라질 이유가 없는데 어디서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자전이 없을 때는 한 번에 오거든요. 왜냐면 중간에 방해하는 애들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어떤 느낌이에요? 지구가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내가 앞으로 걸으려는데 땅이 자꾸 이렇게 한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직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직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차가운 쪽에서 보내주고 뜨거운 쪽에서 받았어야 되죠. 원래는 이게 한 큐에 왔던 거죠. 맞아요? 앞에 자전이 없을 때는. 근데 여기서부터는 한 큐에 못 와요. 한 큐에 못 와서 얘가 가다가 힘이 딸려서 돌아와요. 이렇게. 힘이 딸려서 돌아와요. 자전이 없을 때는 한 번에 가면 되는데 자전이 있으면 힘이 부족해요. 가기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서 요 안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요. 왜 자전이 없을 때가 없는데 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바로 그리면 이해 못할 거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자전이 있을 땐 이렇게 갈 거고 그래서 이것도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직접순환이라고 불러요. 얘는 이유가 확실하죠. 왜냐면 극지방의 추위와 적도 지역의 더위 때문에 만들어진 녀석이어서 얘네는 직접순환이라고 부르고 그럼 가운데 보면 얘 지금 이것 따라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공기 흐름이. 맞아요? 얘 여기서 상승기류가 만들어진 거니까 여기선 하강기류가 만들어지니까 얘 따라서 내려와야 되네요. 그럼 여기서도 한 바퀴 돌아요. 요거는 간접순환이라고 불러요. 왜요? 얘는 지금 온도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극지방이랑 적도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순환 때문에 가운데서 여기 상승기류 타고 여기 하강기류 타서 만들어지는 순환이어서 얘를 간접순환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직접순환 2개와 간접순환 하나로 이루어진 게 현재 지구의 대기대순환 모형이에요. 2개, 1개. 3개죠. 개막장이고요. 근데 저기 반대는 없어. 아, 반대편 다 있죠. 나머지도 있죠. 근데 우선 이것만 보자고요. 우선 당장 이해하기 힘드니까. 문과 말고. 이게 지구죠? 근데 이게 지구과학이죠. 왜요? 나 지구 안 했지. 그래서 위도별로 잘라서 보면 여기에 이제 0도, 여기에 이제 30도, 여기에 이제 60도, 여기에 이제 90도가 되는 거고 각각에서 이제 상승하강기를 다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0도랑 90도는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0도는 더우니까 상승기류, 90도는 추우니까 하강기류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요. 30, 60은 이제 더운 거 추운 걸로 얘기 못 하죠. 왜요? 애매하니까. 더운 지역은 30도가 더 덥잖아요. 근데 30도에서 지금 무슨 기류 와요? 하강기류 오죠? 왜요? 이건 간접순환이니까 하강기류가 오는 거예요. 60도에서 반대로 상승기류가 와버리는 겁니다. 이건 뭐 때문에 오는 거다? 지구 자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누굴 봐야 되냐면 아까 했던 얘기. 난 어쨌든 땅에서 부는 바람만 궁금해요. 그러니까 누구만 가져와요? 얘랑 얘랑 얘 이렇게 3개만 궁금하죠? 그래서 갖고 오는데 아마 여기서 또 싫다고 할 것 같은데 이렇게 갖고 올 건데 아까 했던 얘기 마저 할게요.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걸어가려고 하는데 자꾸 바닥이 왼쪽으로 움직이면 선생님이 자꾸 왼쪽으로 치우쳐서 걷겠죠. 맞아요? 이런 걸 이제 전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론 한 번만 얘기할게요. 북반구 기준으로 전향력은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에요. 이거는 근데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다? 내가 직진하려고 하는데 자꾸 어디로 치우친다? 오른쪽으로 자꾸 치우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하는 거 기준으로 얘가 좀 쉽죠? 올라가는 거니까. 얘 올라가다 어디로 가버린다? 오른쪽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부는 바람은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럼 나머지도 진행하는 거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친대요. 얘는 어떻게 되면 돼요, 그러면? 왼쪽. 그렇죠. 내려오다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그리는 거죠. 위쪽은요? 똑같이 내려오다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림을 그리실 수 있으면 방향을 안 외워도 되는데 그림을 못 그리면 방향을 하나하나 다 외워야 돼요. 그럼 그림을 그리는 게 더 쉬울 것 같네요. 또 시험 볼 때까지 못 그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대충 보면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니까 진행하는 사람 방향으로 오른쪽. 내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차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여기 오른쪽이죠. 그런 느낌이에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좀 볼게요. 이름을 좀 외우셔야 돼서 요 순환 3개 이름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순환세포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치 지구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순환세포라고 얘기하는데 적도 지역 옆에 있는 걸 헤들리 순환. 얘는 직접 순환이죠. 적도 지역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니까. 간접 순환이 이제 페렐 순환. 극지방은 그냥 무조건 극이에요. 극이 다 붙어서 극순환이에요. 극지방은 좀 쉬워요, 이름이. 극순환입니다. 그래서 순환은 이렇게 3개고 바람 이름을 좀 추가로 보셔야 되는데 요거부터 물어보죠. 사방이가 있을 때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 서쪽에서 불어서 동쪽으로 가는 거죠. 동서풍이에요. 서동풍. 이거 동풍이에요, 서풍이에요? 동풍이죠. 바람은 불어오는 쪽을 봐야 돼요, 불어가는 쪽을 봐야 돼요? 가는 쪽. 바람이 불어오는 오는 곳이네. 오는 쪽을 봐야 되네요. 아 이거네. 와.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야. 저거 쌤이 어이없을 때 나오는 표정이잖아. 아니 근데 맞잖아. 맞죠? 네, 맞아요. 괜히 노래 가사가 있던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런 바람이 이제 서풍이라고 합니다. 에? 불어오는 쪽을 봐야 돼요. 서쪽에서 불어온다. 불어온다. 그래서 서풍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방향이 지금 2개죠. 오른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2개고 왼쪽에서 부는 바람 하나죠.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둘 다 동풍이에요. 얘도 동풍이고 얘도 동풍이어서 각각 순환해서 바람 이름까지 적어보면 얘도 동풍이고 얘도 동풍이고 얘는 이제 서풍이겠죠? 서쪽에서 불어오니까. 그래서 서풍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지역이 이제 서풍이 부는 지역인데 이걸 이제 편서풍이라고 부릅니다. 서풍은 이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편서풍이라고 부르고 동풍은 이제 2개죠. 근데 아까 했던 얘기대로 극지방에 있는 건 무조건 다 극자를 붙여요. 그래서 극동풍이 불고 극동풍이 불고 가운데는 저 바람이 이제 언제 타고 다녔던 바람이냐면 대무역시대 막 열리고 하잖아요. 근데 무역하고 다닐 때 불었던 바람이어서 이건 북동무역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져올 거예요. 왜 북동무역풍이냐면 지금 바람 부는 방향을 보시면 얘가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불죠. 요 사이에서 이렇게 불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북쪽과 동쪽 사이에서 부는 바람이니까 이게 북동풍인 거예요.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방향과 이름 그리고 바람까지 내용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아, 돌아가는 거요? 돌아가는 방향은 이제 북방분야, 남방분야의 차이로 도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방향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러면 바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가면 조금만 힘내죠? 죽을 것 같은 거 알겠는데 뒤에는 이제 그래도 할만합니다. 이 그림까지만 그림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셨으면 바다를 한 번만 볼게요. 해류. 본다면서요. 그러니까 지 표면에서만 보겠다고요. 여기 표면에서만 보겠다고. 그래서 해류는 이제 원인이 2개인데 형성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는 지금 보면 대기대순환의 결론이 뭐냐면 지역마다 바람이 정해져 있죠, 지금. 맞아요? 그럼 마치 욕조에다가 선풍기 틀어놓으면 그 선풍기 바람 방향대로 물도 흐를 거잖아요. 맞아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근데 이제 그 욕조를 물이 뚫고 지나갈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는 거죠? 모세기. 그래서 해류는 일정한 방향으로 부는 저 바람들과 대륙의 모양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디를 좀 볼 거냐면 태평양을 좀 볼 겁니다. 태평양을 보면 이제 이렇게 태평양이 가운데 바다가 있는데
태평양이 이제 정확하게 지구 가운데 이렇게 딱 지나가는 바다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적도고, 대략 이제 위도가 여기가 이제 30도 정도, 여기가 이제 한 60도 정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여기도 이제 남위 30도. 그리고서 이제 주변에 대륙이 쭉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기 이제 있는 거고, 일본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이렇게 있고, 뭐 브라질 이렇게 있고. 브라질. 어쨌든 쌤. 네. 근데 저희 북이 36.5도 밑에 위치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거의 45도 있어요. 그럼 483 왜 있는 거예요? 아, 안 할래요. 빨리 봐요. 할 거 지금 말아. 지금 잡담 너무 많이 해갖고 지금 못할 것 같으니까 위기예요. 할게요. 빨리. 이거 지금 바람 보면 아까 이제 그렸던 바람 다 갖고 와야 돼요. 북동무역풍이니까 바람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불 거고, 편서풍은 올라가면서 오른쪽으로 틀어서 불 거죠. 그래서 태평양 기준으로도 북반구, 남반구로 나눠야 되는데, 태평양 기준으로 북반구는 바람이 어떻게 도냐면 이렇게 돌아요. 이게 이제 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북태평양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왜 그래서 그 세계 일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트 타고. 그게 이제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북태평양에서 움직이면 저 방향대로 돌아야 되고, 남태평양에서 돌면 어떻게 돼요? 반대 방향. 요거 이제 위쪽은 우리가 그릴 줄 알면 아래쪽은 데칼코마니 찍는 거거든요. 뒤집어서. 그럼 뒤집어서 데칼코마니 찍으면 얘는 이렇게 불어야 돼요, 바람이. 그래서 이건 남동무역풍입니다, 여기는. 편서풍은 이렇게. 그래서 남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주로 나오냐면, 아까 얘기했던 에너지 수송을 봐야 돼요. 우리 에너지는 어디서 남고 어디서 부족해요? 과잉. 어디가 과잉이에요? 적도가 과잉이죠. 극지방은 에너지가 부족한 거죠. 그럼 잘 봐야 돼요. 제 에너지 흐름이 두 종류가 있어요.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보내주는 에너지 흐름이 있고, 맞아요? 극지방에서 적도로 가져오는 에너지 흐름이 있죠. 그럼 요 1번, 2번 중에서는 누가 에너지를 더 많이 운반하겠어요? 1번이 더 많이 운반하겠죠. 왜요? 과잉에서 부족으로 가야 에너지 운반하는 거죠. 부족에서 과잉으로 와서는 운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 운반은 1번이 더 많이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해르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직 3개나 더 있어요. 사막 보겠습니다. 왜 점점 하나씩 아니, 처음부터 계획이 여기까지였어요. 수단원. 원래 한 단원 더 하려면. 뭘, 아니야. 네. 극동부는 지금 위도 60도까지. 그러니까 대륙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극지방은 더 위로 올라갔어야 되는 거죠. 태평양이 존재하는 범위만 본 거예요. 네, 지구 전체를 본 게 아니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막은 우리 사막 조건이 뭐예요? 2개. 그렇죠. 그리고 오래 많다. 1대4? 덥다. 이게 건조하다는 덥다가 아니죠. 사회 아니에요? 사회 아니냐고요? 그래서 볼게요. 건조하고 덥다는 지금 그러면 우리 생각해보죠. 더운 건 어디가 더워요, 지금? 적도가 덥죠. 근데 상승기류는 구름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적도 지역 같은 데가 뭐가 있는 거냐면 열대우림이 있어요. 덥고 습하죠. 맞아요? 덥고 습하면 열대우림이 되고, 그럼 사막은 건조하고 더워야 되니까 적도 근처이면서 하강기류 나타나는 게 아까 몇 도였어요? 그렇죠. 30도 지역이죠. 왜요? 간접순환 때문에 더운데도 하강기류 나타났죠. 그래서 사막은 위도 30도 지역에 무조건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막 우리가 이름하는 뭐 사하라 사막이나 이런 사막들 있죠. 그런 사막들은 전부 다 위도 30도 지역에 분포해요.
그럼 질문. 이 사막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대기대순환 때문에 생기는 거라서 위도 30도 지역에 무조건 존재해요. 왜? 대기대순환의 결과예요. 그럼 이제 사막에 대한 얘기 왜 했냐라고 얘기하면 사막화가 문제입니다. 아까랑 느낌 비슷해요. 온실 효과 자체는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온실 효과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뭐가 문제다? 지구 온난화가 되면 문제인 거예요. 사막도 사막 자체 문제가 없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사막화는 뭐예요? 사막이 늘어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사막화 같은 경우에는 원인을 좀 얘기를 하면 이제 보통은 사람이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무분별한 방목과 벌목. 이제 가축들을 풀어서 키우면서 황폐화되는 거죠, 토지가. 그게 방목이고, 벌목은 뭐예요? 나무를 다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이걸 이제 인위적 요인과 자연적 원인으로 대기대순환의 변화를 얘기하는데, 대기대순환 그럼 왜 바뀌었어요? 그 온도 변화. 그래서 결국에 뭐 때문이에요, 이거? 얘는 결국에 그래서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자연적 요인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얘 대기대순환이 일어나게 된 이유도 뭐다? 결국에는 환경오염 때문에 사람이 벌인 거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태계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생물이 환경한테 주는 반작용에 대한 내용 중에 일종이 되는 겁니다. 엘니뇨 라니냐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거까지만 집중해서 보세요. 애니 보고 마무리한다고. 강좌 연구실사 보고 하세요. 괜히 졌네. 아까 태평양에서 보면은 흐름을 봤을 때 적도 지역의 흐름은 지금 어디서 어디로 가요, 그러면? 물의 흐름이? 적도에서 가운데 지역에서는 지금 바람의 흐름이 다 어디로 가요? 동에서 서로 가죠, 지금. 맞아요? 아까 여기 지금 지워버렸는데, 아까 흐름을 보시면, 북태평양에서는 이렇게 돌고, 남태평양에서는 지금 이렇게 돌잖아요, 바람이. 맞아요? 가운데는 지금 바람이 다 어떻게 불어요? 동에서 서로 불죠. 해류도 그럼 동에서 서로 생기겠죠. 그래서 엘니뇨 라니냐는 뭐냐면,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바다가 이렇게 있을 때, 태평양 기준으로 태평양 동쪽에 무슨 나라가 있어요? 하와이. 미국 있죠. 미국이나 뭐 칠레나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북아메리카랑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 잘 봐요. 지역으로는 이쪽이 동쪽이죠. 여기가 서쪽이죠. 근데 우리를 아시아를 동양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그쪽 기준으로 봤을 때 동쪽. 그렇죠. 그 유럽의 본초 자우선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지구 전체로 봤을 때 동서인 거고, 인문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아시아는 어디에 있어요? 동쪽에 있죠. 그래서 여기가 동남아예요. 요게 이름이 조금 헷갈려요. 서쪽에 있지만 저쪽이 동쪽입니다. 그래서 동남아랑 이제 북아메리카를 보면 지금 해류가 어떻게 형성된다? 바람이 어떻게 형성돼요? 무역풍이. 동에서 서로 가죠. 무역풍은 다 동풍이었으니까. 북동풍, 남동풍으로 다 동풍이었으니까 동에서 서로 가요. 그러면 햇빛을 받은 바닷물은 표면이 어때요? 따뜻해요. 근데 그 따뜻한 물을 얘가 다 어디로 밀어줘요, 지금? 동남아, 서쪽으로 밀어주죠. 그럼 뜨거운 물은 어느 쪽으로 모일 거고? 동남아 쪽으로 여기 뜨거운 물이 모일 거고, 요거 아까 이제 이것 때문에 한 겁니다. 차가운 물은 그럼 원래 어디로 가야 돼요? 바닥으로. 내리 깔아야 되는 거죠. 그럼 차가운 물은 위로 올라올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열 받으면 올라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열 받으면 올라올 수 있는데 차가운 물 자체는 위로 올라올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누가 비켜줬어요? 뜨거운 물이 지금 서쪽으로 비켜줬죠. 그럼 그 자리를 천상 누가 채워야 되니까? 차가운 물이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 현상에는 이름이 좀 있어요. 이걸 용승 현상이라고 합니다. 원래 차가운 물은 떠오를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지금 누가 비켜줬기 때문에 자리를? 뜨거운 물이 지금 자리 비켜줬기 때문에 차가운 물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쪽은 뜨겁겠네요. 이쪽은 차갑겠네요. 뜨거운 쪽에 무슨 기류가 생겨요? 상승 기류 생기고 차가운 쪽에는 하강 기류가 생겨요. 그래서 동남아가 왜 우리 우기랑 건기 얘기하죠. 우기가 뭐예요? 비가 계속 오는 거죠. 그러니까 동남아 기본적으로 구조 자체가 뭐다? 비가 많이 와요. 여기 애초에 습한 지역이고 스콜 같은 게 내리고. 여기 이제 건조한 지역이에요. 요게 이제 평상시입니다. 평상시인데 우리 지금 환경오염 시키면서 대기대순환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망가질 거라고요. 달라질 거라고요. 그래서 상황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저 무역풍이 약화될 수도 있고 무역풍이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 옛날에 태풍 이름을 뭘로 붙였는지 알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남아있는 문화고 외국에서도 남아있는 문화인데 여자 이름을 많이 붙였어요. 태풍에. 왜 그래요? 태풍이 약해야지 피해가 적죠. 그래서 이제 약간 어떤 그런 미신적 풍조가 남아있는 건데 여기서도 이제 무역풍이 약해지는 걸 엘니뇨라고 부르고 엘니뇨가 이제 요 북아메리카 말로 여자아이라는 의미예요. 반대로 이제 무역풍이 강해지는 현상을 라니냐라고 부르고 요거 이제 남자아이라는 말입니다. 라니냐. 이거 그거 아니에요? 뭐야? 그 프랑스어.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저를 더 이상 그렇게 좋아하세요. 빨리 합시다. 여러분도 힘들겠지만. 그래서 엘니뇨 같은 경우는 지금 보셔야 되는 게 바다가 있을 때 무역풍이 원래 밀어주죠. 근데 지금 밀어준다 못 밀어준다? 못 밀어줘요. 가다가 말아요. 원래는 그래서 바짝 밀어줘서 상승기류가 어디서 생겼어야 되는데 동남아 쪽에서 생겼어야 되는데 이 상승기류가 뜬금없이 이 중간에서 생겨버려요. 상승기류가. 그럼 비구름도 이 중간에 생겨버리겠죠. 그러면 동남아 쪽은 평상시보다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여기는 가뭄이 와버리고 반대로 북아메리카는 오히려 홍수가 나버리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용승현상 한번 볼까요? 따뜻한 물이 바짝 밀어줘야 차가운 물이 올라오죠. 근데 여기는 그럼 지금 밀어줘요 못 밀어줘요? 그럼 얘는 용승이 강해져요 약해져요? 약해져요. 무역풍이 약해지면 용승도 같이 약해져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럼 반대로 라니냐는 무역풍이 어때요? 강해져요. 원래 밀어주던 것보다 더 바짝 밀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타나는 상승 기류가 너무 어때요?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 뭐 평상시에 보던 비구름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쪽에 동남아 쪽에 오히려 이때는 홍수가 나버리고 오히려 여기서 이제 가뭄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여기도 용승은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용승이 강화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대기대순환입니다. 그래서 아까 중간에 보여드렸던 대기대순환 그림 있죠. 헤들리 페레 극순환 얘기하고 북동무역풍 그리고 이제 편서풍 그리고 극동풍 얘기하는 그 그림을 그리시면은 아까 얘기했던 뭐 태평양에서 그 해류 방향이라든지 시계인지 반시계든지 뭐 이런 거 안 해오셔도 되는데 만약에 아까 그렸던 그림을 그릴 줄 모르시면은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서 해결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좀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요거 그림 아까 중간에 보여드린 거 그린 거 연습을 좀 해보시고 방향 찾으면 쉽고 방향 못 찾으면 조금 어렵습니다.